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새들은 노래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포성이 멎자 세상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낯설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서울 외곽의 폐허 속 영민은 무너진 교각 아래서 일어섰다. 귀가 멍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귀를 막았다가 내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멀리서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 집의 처마 끝에 매달아둔 작은 바람종이었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처럼 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소리를 따라 걸었다.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쓰러진 채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손에 태극기를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승리도 패배도 없었다. 오직 끝났다는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영민은 허리를 굽혀 땅 위에 명패 하나를 집어들었다. 김재호. 그 이름이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제야 끝난 건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폐허 위를 걷던 여자가 무너진 벽을 짚고 있었다. 그녀의 품엔 젖먹이가 안겨 있었다. 영민은 그녀를 도우려 다가갔다. 그때 그녀의 옷자락 사이에서 불에 그을린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종이에는 낡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은 너무 익숙했다. 그가 기억하는 목소리로, 그가 잃어버린 이름으로, 그가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슬펐다. 모든 게 멈춘 세상에서 빛만이 너무 밝게 남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모래 위에 쓰러진 병사들, 타버린 건물, 무너진 다리, 그리고 그 위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처럼 따뜻했다. 그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민 살아남아라. 그는 눈을 떴다. 그 목소리가 환상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걷게 만들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그 소리는 슬픔과 위로가 뒤섞인 듯한 울림이었다. 그는 그 종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폐허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왔다. 먼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재호, 넌 어디에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마치 대답하듯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철조망에 매달린 녹슨 깃발이 그 바람에 미약하게 펄럭였다. 그때 교회 종이 울렸다. 도시의 중심부, 벽돌 하나 남지 않은 폐허 속에서 부서진 탑의 종이 마지막 힘을 다해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하늘로 사람의 마음으로 퍼졌다. 마치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에게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영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동안 조국은 아직 살아있다.
그의 발 아래에서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 먼지가 종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랐다. 그 순간 새벽의 빛이 폐허를 스치며 스며들었다. 미명의 새벽. 그건 새로운 시작의 이름이었다. 정전 후 2달, 서울은 다시 사람들의 발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발밑에 흙은 여전히 피를 머금고 있었다. 어디를 파도 탄 냄새가 났고 돌을 옮길 때마다 검게 그을린 잔해가 쏟아졌다. 영민은 복구 담당관 신분으로 임시청사 앞에 섰다. 임시로 세운 천막 위에는 낡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조국 재건의 첫날. 하지만 그는 그 문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문자만 새 것일 뿐 그 아래의 모든 것은 무너져 있었다. 그는 허름한 노트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기록해야 했다. 누가 살아남았는지, 어떤 건물이 서 있고 어떤 이름이 사라졌는지. 그의 노트엔 사람의 이름과 건물의 이름이 함께 적혔다. 그건 도시의 명부이자 이 땅의 생존 기록이었다. 어느 골목에선 여인이 부서진 벽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었다. 집이 여기였어요. 그녀는 허공을 가리켰다. 그곳엔 벽돌 더미만 남아 있었다. 영민은 묵묵히 다가가 작은 보자기를 건넸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게 조국의 얼굴이라면 그래도 닮았네요. 상처투성이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여기 아직 살아있는 이름 하나. 오후가 되자 하늘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노동자들이 망가진 다리를 복구하고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흙탕빛이었다. 다리 아래에서 어린아이들이 금속 조각을 주워 장난감처럼 던졌다. 그 소리가 묘하게 경쾌했다. 영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멈춰 섰다. 이 도시도 언젠가는 웃겠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그는 스스로 놀랐다. 그 말이 진심일 줄은 몰랐다. 밤이 되자 복구 인부들이 철수했다. 도시의 불빛은 아직 희미했다. 전깃줄 대신 등잔불이 거리를 메웠다. 그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들이 마치 사람처럼 서로를 스치며 지나갔다. 영민은 폐허의 한가운데 무너진 건물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전쟁 전 신문사가 있던 자리였다. 타버린 인쇄기와 종이 조각이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종이를 주워들었다. 자유조선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글씨 위에는 탄 자국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가 묻혔을까.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노트에 짧게 썼다. 흙은 기억한다. 피로 젖은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어제와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그 울림 속에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길 모퉁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그들의 손엔 군용 헬멧과 고철이 장난감처럼 들려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거리를 울렸다. 영민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래, 이게 다시 시작이겠지. 하늘 위로 비둘기 한 무리가 날았다. 그 깃털 사이로 석양이 흘렀다. 붉고도 따뜻한 빛. 그 빛이 도시의 잿빛을 살짝 덮었다. 그날 밤 영민은 청사 천막 안에서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우린 폐허 위에 도시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위에 무덤을 짓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시선이 천장 위로 멈췄다. 바람이 천막을 살짝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종이 울렸다.
도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상처를 봉합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그의 손끝이 노트 위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흙으로 덮였어도 여전히 이 도시는 살아있다. 북쪽의 하늘은 여전히 붉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 말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거리는 포연히 가시지 않았고 사람들의 표정엔 피로가 아니라 조심이 남아 있었다. 제오는 이제 장교가 아니었다. 당의 조사위원회는 그를 불러 세웠다. 전투 중 이탈 기록이 있다. 명령 불복종 혐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자에 앉은 채 손끝으로 나무 책상을 문질렀다. 그 표면엔 수많은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건 이전에도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는 증거였다. 동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다만 조국의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위원이 눈을 가늘게 떴다. 조국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인간이지. 그 말 뒤에 도장이 쾅 하고 찍혔다. 노동제 배치. 그날 이후 제오는 평양 외곽의 건설 현장으로 보내졌다. 폐허가 된 건물 위에 새로운 구호가 걸렸다. 새 조국을 위하여.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한때 남쪽에서 본 조국 재건이라는 현수막이 떠올랐다. 글자는 달랐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같았다. 그는 곡괭이를 들고 흙을 팠다. 삽질할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그 흙 냄새가 너무 익숙했다. 그건 만주의 산에서 그리고 서울의 거리에서 맡았던 냄새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조국이란 이름이 아니라 냄새로 기억되는 건가? 점심시간 한 동료가 물었다. 동무 예전엔 군인이었다면서요? 그래. 지금은 그냥 일꾼이지. 그래도 싸운 건 후회 안 합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싸운 건 후회하지 않네. 다만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는 아직 모르겠네. 그날 밤 그는 숙소의 낡은 창문을 열었다. 멀리 평양 시내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전멸하는 감시등의 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하나 있었다. 그 별은 남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다. 그건 불타버린 서약서의 남은 조각이었다. 글씨는 거의 사라졌지만 끝부분에 희미하게 남은 단어 하나. 조국. 그는 그것을 쥔 채 속삭였다. 이 글자 하나를 위해 우린 너무 많은 걸 잃었지. 밖에서는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조국은 우리를 지켜본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 그는 창문을 닫았다. 그 순간 확성기의 울림이 벽을 타고 진동했다. 마치 그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처럼. 그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천장 위에 균열이 보였다. 그 금이 나 있는 벽 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하얗고 희미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이 빛이 새벽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일까? 잠시 후 잠에 들기 직전. 그의 머릿속엔 영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만주의 겨울 횃불 아래 서 있던 그 모습. 그가 마지막으로 본 동지의 얼굴이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 불빛이 희미해지지 않는 한 그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였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다. 건설장의 깃발이 흔들렸다. 그 깃발에 천 끝이 찢어져 있었다. 그 찢긴 틈새로
별빛 한 줄이 스며들었다. 그 별빛이 그의 얼굴 위를 스쳤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별은 아직 같은 하늘에 있구나. 폐허 속의 병원은 빛보다 냄새로 먼저 존재를 알렸다. 소독약 냄새, 피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나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창문이 깨져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바람은 이따금 등불을 꺼트리곤 했다. 선영은 흰 천으로 팔을 감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움직이면 다시 터집니다. 환자는 젊은 병사였다. 그의 눈빛엔 아직 끝났다는 실감이 없었다. 전쟁이 진짜 끝난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붕대를 감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은 여전히 탁했고 폭격의 흔적처럼 불그스름한 구름이 떠 있었다. 이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의 물음에 그녀는 다시 붕대를 조였다. 그래요, 이젠 싸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말은 기도처럼 작았고 위로처럼 흔들렸다. 복도 끝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수술실 문을 밀고 나왔다. 천막으로 막아둔 구역마다 부상자와 피난민이 뒤섞여 누워 있었다. 누군가는 이름을 잃었고 누군가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들 곁을 지나며 작은 수첩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남정호 왼쪽 다리 절단. 김복순 가족 행방불명. 이름 미상 추정 연령 7세. 그녀는 이름을 적을 때마다 마치 사람 하나를 다시 세우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존재를 글자로 되살리는 일, 그게 지금의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펄럭이며 등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는 고개를 숙인 사람의 모양이었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당신들은 이름 대신 그림자로 남았군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피 묻은 천을 들고 들어왔다. 이름표가 없습니다. 전투 중에 수습된 시신이라. 그녀는 조심스레 그 천을 펼쳤다. 남자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손 안에 쥐어진 작은 조각, 불에 그을린 천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펴보았다. 거기엔 희미한 글씨 한 줄.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조각을 접어 수첩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짧게 썼다. 무명 남자 손에 서약서 조각. 밤이 깊었다. 병원의 모든 등불이 꺼졌다. 그러나 한 곳만은 아직 불이 남아 있었다. 선영의 책상 위. 그녀는 앉은 채로 펜을 놓지 않았다. 손끝이 시렸지만 그 시림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오늘 또 이름 몇 개를 남겼다. 그녀는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다. 그 이름들이 내일엔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적는다. 이 기록이 이 나라의 마지막 숨이라면.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비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약하게나마 다시 살아보자는 희망의 울림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등불을 껐다. 그러나 병원 천장 위엔 그 등불의 잔상이 오래 남았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단지 불빛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빛이었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산화한 종이 냄새를 품고 다녔다. 그 냄새는 오래된 잉크와 먼지,
그리고 잊혀진 사연의 냄새였다. 영민은 오늘도 무너진 건물 안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사자 물품 보관소 열람 중지. 낡은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그는 굳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 상자들 속엔 이름이 붙지 않은 인생들이 들어 있었다. 불탄 서류, 군번표, 반쯤 찢긴 사진, 그리고 봉투 하나. 그는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모서리가 타서 검게 변했고 봉인된 밀랍이 반쯤 녹아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노란 종이 한 장.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의 눈은 그 글자를 알아봤다. 영민 씨에게. 이 편지가 닿을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의 호흡이 멎었다. 그 필체는 분명 선영의 것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서류 더미 사이에 몸을 숨기고 천천히 나머지를 읽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지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어요. 잉크가 번진 문장들이 이어졌다.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한 글자씩 읽었다. 당신이 말했죠.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고. 그 약속 아직 유효한가요? 그 문장 앞에서 그는 멈췄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불씨였다. 그는 종이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아직 유효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영민 대위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침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 위에 그림자를 그렸다. 그는 봉투를 다시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다. 글자 사이사이로 탄 자국이 구멍처럼 뚫려 있었다. 그 구멍 너머로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글자 위를 스쳤다. 그는 마치 그 빛이 편지의 나머지를 대신 써주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요. 그때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웃어요. 그는 그 문장을 눈으로 되새겼다. 서로를 원망하지 말자. 그 말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문장처럼 들렸다. 창밖에서는 복구 공사의 망치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소리 사이로 선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는 문득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랜 한숨이 웃음으로 바뀐 표정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그리고 편지 뒷면에 한 줄을 적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내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다시 접어 상자 맨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언젠가 이 편지가 다시 내 손에 닿기를.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열리며 종이 한 장이 흩날렸다. 그 종이는 천천히 허공을 돌다가 빛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책상 위에 떨어진 작은 그림자 하나. 그 그림자는 누군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1954년 겨울 초입, 남쪽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전쟁은 끝났다고 했지만 산속에서는 아직 총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
지리산의 메아리. 그 메아리는 단순한 소문으로 시작됐다. 어딘가에 빨치산 잔당이 남아있다는 이야기. 정부는 수색대를 파견했고 군인들은 밤낮 없이 산을 뒤졌다. 하지만 그 안에선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영민은 그 작전에 자원했다. 그는 서류상 복구 행정관이었지만 내심 군복을 벗은 적이 없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총성이 여전히 귓가를 울렸다. 그는 산 입구에서 지도를 펼쳤다. 거기엔 낯익은 표식이 있었다. 작은 원 안에 새겨진 십자형의 표시. 그건 과거 제호가 쓰던 암호였다. 안전한 지점 연락 가능. 그 문양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그는 속삭였다. 누군가 들을까봐 숨을 죽였다. 그날 저녁 그는 산자락 마을에 도착했다. 허물어진 초가집들 사이로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노인 하나가 화롯불 옆에 앉아 있었다. 여기 혹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가끔 밤마다 산 위에 불빛이 보여.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 영민은 그 말에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다. 바람에 실려온 냄새. 나무 타는 냄새와 어딘가 익숙한 화약 냄새. 그는 언손으로 군화를 꽉 묶었다. 그리고 산을 향해 걸었다. 눈발이 거세졌다. 발자국마다 눈이 덮여 흔적이 사라졌다. 그는 손전등을 껐다. 대신 별빛이 그의 길을 안내했다. 그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했다. 몇 시간을 올랐을까? 바위 틈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몸을 낮추고 다가갔다. 바위 뒤에 3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전기를 손에 들고 말했다. 본대는 내일 이동한다. 그 목소리, 그 음색. 그는 숨을 멈췄다. 제호였다. 그는 총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그의 눈앞엔 만주의 눈밭에서 함께 서약하던 제호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제호 정말 내가 아직. 그의 입술이 떨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불빛이 잠시 흔들리며 제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더 마르고 눈빛은 더 깊어졌다. 그는 무전기를 끄고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아래엔 남쪽 마을에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 그 불빛을 향해 제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저기에도 우리가 지키려던 나라가 있을까?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영민의 귀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프도록 조용한 순간이었다. 잠시 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제호와 그의 동료들이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다. 영민은 그들을 따라가려다 멈췄다. 그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이 쓰러졌다. 그는 총을 내렸다. 아직은 아니다.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이 내려앉았다. 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다. 마을 입구에서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찾았나?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서약서 조각을 꺼내 보였다. 노인은 그 조각을 보고 말했다. 그 종이 아직 살아있구먼.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가 그날 본 건 단순한 잔당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의 증인이었다. 이틀째 비가 내렸다. 지리산 자락은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숨과 그림자가 뒤섞여 있었다.
영민은 군용 방수포를 뒤집어 쓴 채 진창 같은 산길을 올랐다. 발밑에서 물이 찰박거렸고 멀리서 새 울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슬픔보다 더 낯선 기억의 잔향 같았다. 그는 어젯밤 들었던 재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저기에도 우리가 지키려던 나라가 있을까? 그 한 문장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이미 그가 살아있음을 확신했지만 왜인지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순간이었다. 작전명은 산메드. 지리산 일대 빨치산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영민에게 그것은 작전이 아니라 찾는 일이었다. 그날 밤 그는 소수 병력과 함께 능선을 따라 이동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무전기의 잡음은 계속 섞였다. 좌측 계곡에 확인된 인원 2명. 무전병의 목소리가 흐릿했다.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접근한다. 사격 금지. 그들은 빗속을 뚫고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진흙탕 속에서 군화 자국이 보였다. 그 자국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 끝에는 불빛이 있었다. 불빛은 바위 밑 작은 동굴에서 새어나왔다. 영민은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다. 바위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이 비가 그치면 북쪽으로 간다. 남쪽은 이제 불모지야. 그중 한 목소리, 그가 너무도 잘 아는 톤이었다. 재호였다. 영민은 숨을 삼켰다. 눈을 감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고 그의 이름을 부르던 그 시절의 울림과 같았다. 그는 총을 들었다. 조준선이 흔들렸다. 그 사이 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비가 멈춘 듯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재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엔 놀람도 반가움도 그리고 슬픔도 있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총성 하나면 끝날 거리, 하지만 그 거리는 너무 멀고도 가까웠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외쳤다. 사격 개시. 순간 총성이 터졌다. 영민이 뒤돌아보기도 전에 재호 쪽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비가 공중에서 멈추고 소리가 바람 속에 묻혔다. 그는 몸을 낮춰 바위 뒤로 굴러 들어갔다. 숨이 거칠게 섞였다.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총성이 멎었을 때 세상은 다시 비로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동굴 안으로 다가갔다. 바닥엔 피가 번져 있었다. 그 피는 비에 섞여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한가운데 재호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총이 아니라 낡은 천 조각이었다. 그건 만주에서 함께 서약했던 종이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영민은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재호의 얼굴을 만졌다. 재호. 그 이름은 오랜 세월을 돌아 겨우 입 밖으로 나왔다. 재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조국은 살아있나? 그 한마디에 영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아직 따뜻했다. 비가 다시 쏟아졌다. 그 빗방울이 피와 섞였다. 영민은 재호의 눈을 천천히 감겨 주었다. 그의 얼굴 위로 빗물이 흘렀다. 그건 눈물 같기도 세례 같기도 했다. 그는 재호의 가슴 위에 서약서 조각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우린 약속을 지켰다. 끝까지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으니까.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다.
비는 점점 잦아들었고 계곡의 물소리만이 남았다. 그 물소리 속에서 영민은 다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영민 살아남아라.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마치 처음으로 들은 명령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신문 3면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지리산 소탕 작전 완수 잔당 전원 사살. 그 문장은 짧았고 그 어떤 이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선영은 그 신문을 병원 창가에서 읽었다. 글씨가 흐릿해 눈이 아팠지만 그 짧은 줄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바로 길을 나섰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걸어서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이미 겨울 냄새를 품고 있었다.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산은 텅 빈 듯 고요했다. 여기 전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물음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불길이 며칠이나 꺼지질 않았지. 지금도 냄새가 남았을 거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속삭였다. 산길 따라가면 묘 하나 있을 거요. 이름 없는 무덤이요. 그녀는 그 말을 따라 산을 올랐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묵직하게 들렸다. 발밑에 낙엽이 부서질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기억이 흩어지는 듯 했다. 길 끝에서 작은 흙더미 하나가 보였다. 그 위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비석도 이름도 날짜도 없었다. 그녀는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타버린 서약서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펴서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그 조각 위로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이 종이를 흔들자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름이 사라져도 약속은 남아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흙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 얼룩은 마치 피처럼 붉게 번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흙을 조금 집어 그 종이 위에 덮었다. 이제 편히 쉬어요. 그 한마디는 기도이자 고백이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가지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서약서 조각 위에 닿았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빛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네요.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젊은 병사였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여기 혹시 아는 분이 묻히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친구들이요. 아직 이름을 부를 순 없지만. 병사는 잠시 그 무덤을 바라보다 조용히 경례했다. 그 자세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 마음이 있으면 이 나라는 아직 괜찮아요.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아주 희미했지만 그 빛은 산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서약서의 조각은 바람에 살짝 들려 무덤 옆으로 흩날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 이제는 보내줄 때였다. 산 아래로 내려오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늘을 본다는 걸 누군가는 기억해야겠죠. 그 순간 멀리서 교회 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지리산의 숲을 넘어 하늘로 번져갔다. 그 울림이 사라질 즈음 그녀의 눈가에는 마지막 눈물이 맺혔다. 이제 그 약속은 내 몫이네요.
그녀는 무덤을 등지고 걸었다. 산길 끝에서 잠시 뒤돌아봤다. 흙 위에 남은 종이의 조각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세월이 폐허의 상처를 덮어주었다. 1958년 전쟁의 흔적은 도시에서 조금씩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아직도 총성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다. 선영은 지금 작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병원 일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옮긴 지 새해. 이곳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13명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희미한 피아노 소리와 섞여 마치 이 세상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매일 같은 노래를 불렀다. 하늘은 하나, 별도 하나. 그 단순한 가락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그 노래의 선율은 오래전 제오가 독립군 시절 부르던 군가의 멜로디였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건반 하나하나가 부서진 심장처럼 삐걱거렸지만 그 속에서도 멜로디는 살아 있었다. 창밖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다. 겨울의 잔해가 남아 있지만 햇살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를 때 그땐 이 땅이 정말 평화롭기를. 아이들 중 막내 소녀가 다가왔다. 선생님, 이 노래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아주 먼 옛날 어두운 산에서 별을 보던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이 별을 향해 속삭였대. 언젠가 이 땅에도 새벽이 올 거야. 그게 이 노래의 시작이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작고 맑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 속에 제오의 음성이, 영민의 목소리가, 그리고 수많은 잊혀진 이들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아이들의 합창이 점점 커졌다. 하늘은 하나, 별도 하나. 그 노래는 천장을 넘어 마당을 넘어 멀리 산과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 울림이 바람에 실려 지나가자 잠자던 나무들이 몸을 일으키듯 흔들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갔다. 그 벽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린 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하늘, 산, 별, 그리고 세 사람의 그림자. 그 그림 속의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그림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당신들도 보고 있나요?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바람이 피아노 악보를 넘겼다. 그 페이지에는 오래전에 적힌 글귀가 있었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노래는 계속되었다. 그 노래에 맞춰 바람이 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빛이 피아노 건반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살아남은 우리가 노래해야겠지.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멀리서 산맥이 푸른 윤곽을 드러냈다. 그곳이 바로 지리산이었다. 그 산 위로 한 줄기 새가 날았다. 그 새는 몇 번이나 선회하다 남쪽 하늘로 날아갔다. 그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새벽이 오는구나. 그 순간 아이들이 마지막 구절을 불렀다. 하늘은 하나, 별도 하나. 그 음이 공중에서 사라지자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종소리 속엔 재호의 목소리도 영민의 웃음도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숨결도 함께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지만 그날의 약속은 아직도 한 장의 종이로 남아 있었다. 1963년 겨울 선영은 낡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오래된 봉투였다. 겉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1932년 만주 서약의 기록. 그녀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봉인을 열었다. 안에는 바랜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군데군데 지워졌지만 조국이라는 단어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마치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조국이 해방되면 다시 만나자. 그 약속 잊지 말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억은 흑백의 필름처럼 돌아왔다. 만주의 눈밭, 젊은 날의 맹세,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서 있던 세 사람의 그림자. 그 그림자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지만 그들의 숨결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깨끗한 흰 봉투를 꺼내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후세에게. 첫 줄을 그렇게 적었다. 이것은 피로 쓴 약속의 기록입니다. 우린 싸웠고, 우린 잃었고, 그럼에도 사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아침이 다시 밝기를 바라며 당신들에게 이 약속을 남깁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서 새들이 울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들어왔다. 그 빛은 종이 위를 따라 번지더니 마치 한 줄기 미명의 빛처럼 봉투 위에 머물렀다. 그녀는 봉투를 봉인하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위에 조심스레 글자를 썼다. 100년 후에 열 것. 그녀는 잠시 웃었다. 100년이라면 그땐 이 세상에 내가 없겠지. 하지만 약속은 살아남겠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의 발자국이 아주 작게 울렸다. 문을 열자 새벽빛이 복도 끝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오래된 나무 바닥을 비추며 마치 시간을 따라 걷는 듯 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김이 피어올랐다.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며 새벽빛에 녹아 사라졌다. 멀리 지리산의 능선 위로 빛이 천천히 번졌다. 그 빛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따뜻하게 번져나갔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았다. 당신들 보고 있나요? 이 빛이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이에요. 그녀의 눈동자에 새벽이 비쳤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재호의 낮은 목소리, 영민의 짧은 웃음,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은 아주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멀리서부터 시작된 종소리는 산과 들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 울림은 한 세기를 건너 어딘가의 마음속으로 닿을 듯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날의 약속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 불빛이 역사가 되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새벽의 빛이 완전히 하늘을 덮었다. 그 빛 속에서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약속만이 남았다. 그날의 종소리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잊었지만 누군가는 기록했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품은 채 1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 도달했다.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약속은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 땅의 새벽을 다시 불러왔다.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다시 시작된다. 다음 회차 예고 제오부 선의의 총구. 전쟁이 끝난 줄 알았던 시대, 하지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 한쪽은 정의를 말했고 다른 한쪽은 양심을 말했다. 그러나 총의 입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게 열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장면을 함께 걸어주세요. 그들이 남긴 약속이 100년의 세월을 넘어 당신의 기억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을 다시 본다.